네, 안녕하세요. 란쌤입니다. 진짜 하반기가 시작이 되려나봐요. 벌써 하나은행 채용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글자 수가 네 문항 모두 천자로 나뉘어져 있고 일반과 지역이 문항이 마지막 문항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반이냐 지역이냐도 미리 정하셔야 되고 이 천자를 다 채워나가셔야 하는 그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자 수가 이렇게 많을수록 저는 더더욱 자기소개서를 덜 본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은행 자체가 자기소개서를 원래도 막 그렇게 비중이 높은 곳은 아니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긴 하지만 특히 이렇게 천자로 네모난을 채우라고 할 경우에는 여러분이 자기소개서의 문단 하나하나를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경험, 어떤 소재로 풀어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작성해 주실 때 이거 오탈자 하나 났다, 문단이 매끄럽지 않다, 이런 거는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내가 두 갈씩에 써놓을 서두가 뭘까? 키워드가 뭘까? 내가 곳곳에 눈에 띄는 키워드를 배치해놨는가? 이런 거를 좀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은행 전용 자기소개서 첨삭은 진행이 되지 않을 예정이고요. 어차피 이제 채용이 쭉 시작이 되고 하반기가 시작이 되니까 혹시 미리 맞는 자소서를 작성해서 돌려 작성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신청해 주시고요. 원하시는 경우에 하나은행용 문항부터 작성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에 지원한 이유를 본인의 지원 분야와 연관지어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달래요. 이게 자칫 2022년도 하반기 문항을 그대로 가져다 써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저 역시 그랬었는데요. 문제는 3번 문항에 포부를 물으면서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를 묻기 때문에 1번 문항과 굉장히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1번에는 이 지원 분야를 기금이냐 WM이냐 이 정도까지 해서만 딱 끝내주셔야 돼요. 일반이냐 디지털이냐 지역이냐 더 나아가봤자 WM이냐 기금이냐 이 정도에서만 정리를 해주셔야 여러분이 3번에서 중복되지 않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원으로서 하나은행을 선택한 이유 500자와 그리고 내가 왜 하나은행이어야 하는지, 왜 행원인지, 왜 하나은행이어야 하는지를 500자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너무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한 번 더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러분이 여태까지 하셨던 일들을 쭉 정리를 하고 이 안에서 내가 행원과 관련돼서 했던 일을 한번 정리를 해봐 주세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고객과 관련된 거죠. 영업 경험, 고객 응대 관련 경험에서 여러분만의 고객 응대 노하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난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일이 되게 좋구나. 사람을 만나는 일이 좋은데 금융에 대한 관심도 있어서 금융영업인 행원을 선택했어 라고 풀어주시던가 아니면 여러분이 만약에 금융에 대한 관심이 더 우선적으로 있으셨다면 나 이러이러해서 금융을 되게 좋아해. 근데 이왕이면 나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해서 금융 영업을 할 수 있는 행원을 꿈꿨다? 이런 사람도 좋아요. 고객에서 금융으로 가든 금융에서 고객으로 가든 다 상관없으니까 여러분이 금융 영업인인 이유를 이 500자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의 경험 안에서 내가 이런 거를 해보니까 금융이 좋고 이런 거를 해보니까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일이 좋더라 라는 거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원을 선택한 이유를 풀어주시고 나는 금융 영업이 하고 싶어. 중요해요. 여러분이 다들 왜 행원이 되고 싶냐라고 물어보면은 이 영업은 빼고 금융만 나오거든요. 행원은 금융 영업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에 대한 부분도 꼭 같이 넣어주세요. 특히 하나은행은 더더욱 이렇게 포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은행이 여기에 왜 부합한지까지 같이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한 달 회원분이나 만능 자소서 하신 분들은 그 주도나 창의 경험 우리 작성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행원과 하는 일 가장 비슷했던 거 예를 들어 영업 관련 경험 썼던 거 갖고 오셔서 이런 일들을 하면서 꿈꾸게 되었는데 내가 그 중에서도 하나은행이다 라는 거 풀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 지역 인재로 이제 가시는 분들은 그 지역에 대한 관심이 특히 면접에서 굉장히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특히 하나은행같이 글자 수가 많은 이제 기업의 자기소개서는 이 자기소개서 자체가 서류 판별용일 수도 있지만 면접에서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 더 많아요. 그래서 애초부터 지역에 대한 관심을 요게 좀 많이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한 애정이 포함이 되어도 좋고요. 행원에 적합하다는 내 성향 그리고 3번과 구분해서 1번까지는 내가 기금이냐 WM이냐까지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내가 어떠한 목표가 있는지, 왜 행원인지, 그리고 왜 행원을 택하게 된 이유, 그래서 그 중에 내가 하나은행을 선택한 이유 순으로 풀어주시면 되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떠한 경험이나 혹은 경험 등을 통해 어떠한 직업을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성향을 갖고 있는 직업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내가 경험 당시 어떠한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내가 이러한 일을 하고 성과를 내면서 이러한 업무를 하고 싶었어요. 이게 다 뭐냐면 결국은 내가 한 경험을 하면서 혹은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나는 어떤 류의 일을 굉장히 하고 싶었어. 사람을 만나는 일, 영업을 하는 일, 목표를 달성하는 일, 금융을 다루는 일을 굉장히 하고 싶었어. 특히 내가 이 과정에서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고객 노하우를 통해서 혹은 어떤 금융을 통해 성과를 내면서 나는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일을 되게 하고 싶더라. 근데 이 외에도 내가 뭐 금융 관련된 일 혹은 뭐 그 외에 영업과 관련된 일들을 쭉쭉쭉쭉 하면서 내가 이것도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전문성까지 발휘할 수 있는 일을 굉장히 바라왔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운을 희망하게 된 거야 라고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중에 내가 왜 은행이 부합하는지를 정리를 해주셔야겠죠. 근데 그 중에 내가 기금 혹은 WM으로 성장하고 싶어서 하나은행에 지원하게 됐어. 이렇게 풀어주셔도 되고 사실 이건 여러분 편하시라고 제가 기금하고 WM까지는 제가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뭐 만약에 내가 그냥 하나은행에 대한 자랑을 쭉 나열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그냥 내가 어떠한 행운이 되고 싶어서 어떠한 목표를 이뤄내는 혹은 발전하는 행운이 되고 싶어서 어떠한 하나은행을 선택하게 됐어. 그래서 그냥 하나은행 전체에 대한 자랑을 쭉 나열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내가 기금이냐 WM이냐를 좀 목표를 정해서 말하고 싶다. 혹은 내가 지역이 있는데 지역 이만큼 하나은행만큼 지역 특화로 뭘 하는 은행이 없기 때문에 이 은행을 선택했다라는 흐름으로 풀어주셔도 돼요. 그래서 내가 기금이나 WM 혹은 지역에서 일하는 행원으로 성장하고 싶어 찾아보던 중에 하나은행은 이런 장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은행을 선택하게 되었어라는 흐름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내가 이 목표 기금이나 WM 관련된 일을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이 기금이나 WM의 혹은 지역 금융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어라는 게 만약에 기금, WM 혹은 지역으로 정해졌다면 풀어내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여기까지 굳이 3번에서 내가 뭐 하고 싶은지 말하고 싶지 1번에서는 그냥 내가 행운인 이유만 풀어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그냥 내가 여러 일을 하면서 행운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는 건 여기에서 풀어주었기 때문에 여기에선 하나은행에 대한 자랑만 쭉 나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로 500자를 채우기는 솔직히 쉽지가 않으니까 그냥 웬만하면은 내가 기금이나 WM 지역 이제 하나 정한 다음에 내가 일을 해보니까 얘네는 어떠한 금융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은행은 그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더라 라는 흐름으로 1번을 풀어주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시를 바로 볼게요. 2022년도 하반기 예시를 그대로 갖고 왔는데요. 목표를 달성하며 미래를 설계하다 이렇게 해서 나는요 주어진 목표 이상을 달성하고 계획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경험을 통해 이 목표를 향해 지식을 발휘하는 직업을 갖게 되었대요. 굳이 이렇게 작성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내가 어떤 고객을 만나 영업을 하는 경험 등을 통해서 나는 지식을 활용해 목표를 달성하는 직업을 갖고 싶었습니다. 지식을 활용해 목표를 달성하는 행운의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풀어주셔도 돼요. 내가 이전에 여기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나는 포트폴리오를 짜주고 이렇게 하는 행운을 꿈꾸게 되었더라. 이 과정을 통해 나는 성과와 추이가 눈에 보이는 영업을 바라게 되었고 나아가 내가 이러한 금융 자격증과 금융 인턴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사람에게 중요한 금융 설계를 할 수 있는 직업을 바라왔어 라는 흐름으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카페 같은 곳에서만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셨다면 나 이런 데서 고객을 많이 만나는데 내가 이런 데서 성과도 친절하게 하니까 성과도 되게 따라오더라. 그래서 난 이렇게 평생 좀 친절하게 해서 성과를 내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보니까 나는 금융 전문성도 있어서 이거를 발휘하고 싶었어.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나는 금융 관련해서 하고 모의투자 대회 이렇게 하면서 금융이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높은지 알게 되었어. 이 금융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하다가 내가 생각해보니까 사람을 만나는 일도 했었더라. 그래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행원이 금융을 알리기에 가장 적합한 직업인 것 같아서 선택했어 라는 흐름으로 풀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왜 기업금융인이 되고 싶은지까지 같이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잘못 적었네요. 기업의 성장을 이루다 이렇게 해갖고 내가 단연간 기업 분석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 기업이 지역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게 되었대요. 이 사람은 기업금융인으로 포커싱을 맞췄어요. 특히 수출기업이 증가하는 지금 어떠어떠하기 때문에 은행은 외환뿐만 아니라 자산관리 등 종합적 서비스가 갖춰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은행을 선택한 이유가 간략하게 나오죠. 근데 하나은행의 경우 제가 이거 다 임시적으로 작성한 거예요. 이런 것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입 기업 외에도 전 분야의 기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적합하다고 판단해 지원하게 되었어. 그래서 입행 후에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즉
내가 왜 금융영업인인 행원인지, 그리고 내가 그 중에서도 어떤 목표로 성장하고 싶은데 하나은행이 왜 적합한지를 500자 나눠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2번 문항 볼게요. 여러분이 제일 쉽게 복붙할 수 있는 문항 중 하나인데요. 협업을 하면서 겪었던 갈등 상황 등을 어려웠던 점에 대해 기술하고 노력했던 경험을, 이거 그냥 여러분 여태까지 은행 자기소개서 쓰려고 작성해 주셨던 협업하고 갈등 소재들 있잖아요. 그거 갖다가 500자 복붙하고 그냥 끝내버리세요. 만약에 처음 작성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링크를 달아드리긴 하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조직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갔던 경험인데 웬만하면 그 경험이 금융과 고객 영업과 관련된 거면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원은 금융영업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정말 사무적으로 정리했다 이런 소재도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면접까지 생각을 한다면 금융 혹은 고객 혹은 영업과 혹은 디지털과 관련된 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안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발생해서 내가 이런 노력들을 했어 라고 해주면 되는데, 여러분이 목표 잡을 수 있는 거 예시 좀 말씀드릴게요. 고객 만족도 높이기 혹은 영업적 실적 목표가 있었던 경우, 혹은 투자 대회 등의 목표가 수익률 목표가 있었던 경우, 혹은 금융 어플 관련해서 내가 했던 경우, 혹은 디지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금융 어플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어플로 해도 되니까 어플 관련한 목표가 있었던 경우, 혹은 설문조사 목표, 혹은 땡땡 인원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원 모으기 목표가 있었어. 이런 걸로 목표를 잡아서 소재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템플릿이 중요한 문항은 전혀 아니고요. 그냥 복붙하고 끝내셔도 되고, 다만 소재가 이 금융 고객 영업 플러스 디지털 안에 들어오는가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볼게요. 소제목하고 경험 당시 어려움을 이겨내고 혹은 협업을 통해 성과를 이뤄낸 경험이 있대요. 당시 어떤 목표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노력을 했지만 어려움이 있었다 혹은 이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성과를 이뤄냈고 입행 후에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2개로 해주시면 돼서, 이렇게 금융 디지털 협업이 동시에 강조 가능한 제가 소재를 일부러 갖고 와봤는데, 이러지 않아도 제가 말씀드린 금융 고객 영업 디지털 안에 들어가는 소재를 500자씩 2개 작성해 주시면 돼요. 예시 볼게요. 앱 개발 프로젝트 당시에 이렇게 공모전 1위를 달성한 경험이 있대요. 목표가 있는 경험이었죠. 당시 이 경영 코딩 디자인 전공자가 모여서 소상공인을 위한 결제 앱을 제작했대요. 디지털과 금융을 동시에 발휘할 수 있어요. 기존 사례를 찾고 협업을 진행을 했지만 이렇게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멘토링 제도를 제안해서 내가 이렇게 한 결과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대요. 제가 이 소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조금 꼼수이긴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디지털 관련 경험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앱 기획이나 아니면은 팀원들끼리 모여서 앱을 개발해보거나 이런 프로젝트는 지금 대학들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런 팀플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냥 경영 전공자로서 기획 정도에 참여했다라고 하면 되니까, 이런 프로젝트를 임의로 여러분이 만들어 볼 수 있으면 디지털도 살리고 금융도 살리고 영업력도 살릴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임의로 만들어서 좀 거짓말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임의로 만들어서 나는 기획자 정도로 참여했다. 라는 걸로 만들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번 문항 볼게요. 입행 후 하나은행에서의 목표는 무엇이고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를 물었어요. 제가 앞서 1번에서 말씀을 드렸죠. 1번에서는 그 기금과 W 혹은 지역인재까지만 딱 정리를 하셔라. 그리고 3번에서 이제 구체적인 목표를 정리를 할 건데요. 여러분이 여기서는 내가 갖고 있는 행원으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구체화시켜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루기 위한 나의 목표까지, 포부까지 같이 언급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여태까지 했던 일을 마찬가지로 쭉 정리를 해보시면은 이 안에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한 게 좀 보일까? 카페 알바를 많이 하셨으면은 내가 이제 진짜 소상공인들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무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라고 타겟을 정하실 수 있고, 내가 기업 관련 인턴을 많이 했으면 그 중에서 내가 중소기업을 관련한 것들을 많이 했으니까 난 중소기업 쪽으로 잡고 싶다. 이렇게 정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했던 걸 쭉 나열해서 WM이니 기업금융이니 기술금융이니 정하고, 그 안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은퇴 담당 혹은 스타트업 중소기업들 나의 목표를 좁혀서 하나를 정해주세요. 이 정한 목표는 다른 곳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꼭 준비를 해주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하게 된 경험 여기들 있죠? 내가 이 A 경험 하나로 해봤어. 혹은 A, B, C, D 경험을 통해서 내가 중소기업을 위한 거, 스타트업을 위한 걸 뭘 해봤어?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해 필요한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취득을 하겠다라는 것까지 이 문항에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회원분들은 지원동교 에이펜고 포부 500자 버전, 글자수 700자 버전도 아마 정리된 게 있을 거예요. 그거 글자수 늘려서 완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은 나는 이런 경험 등을 통해 목표를 갖게 되었고 이 목표와 관련된 경험 500자, 입행 후 포부 500자로 분배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단기와 장기로 나눠주시면 되는데 단기 포부에는 나는 어떤 자격증을 딸 거고 행내 어떤 교육을 받을 거고 은행 신입으로서 어떤 걸 배워나갈 거야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장기적 목표에서는 그걸 바탕으로 내가 어떻게 기여할지 내가 은퇴 전문 자산관리자가 되고 싶다고 정했잖아. 그럼 내가 장기적으로는 이 은퇴 전문 자산관리자로서 하나은행의 성장을 위해 어떤 일까지 해보고 싶은지를 장기에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기는 뭘 배울지 장기는 어떻게 기여할지로 나눠서 작성을 해주세요. 그래서 템플릿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떠한 경험들을 통해 어떤 목표로 성장하기를 희망을 했습니다. 경험 당시 내가 어떤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사실 이 템플릿이 1번하고 굉장히 흡사하거든요. 근데 1번에서는 내가 왜 행원이고 싶었는지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3번에서는 내가 왜 이 목표인지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1번과 3번을 조금 차별화되게 작성을 하고 싶으시다면은 1번에서는 경험들로 쓰고 3번에서는 경험 하나로 쓰고 이러셔도 되고 아니면 1번에서 경험 하나로 풀어냈으면 그 3번에서는 여러 경험으로 풀어내셔도 돼요. 여러분이 조금 차별화되게 작성하는 연습에 문항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일들 하면서 이런 일을 하면서 내가 중소기업 혹은 은퇴관리 혹은 스타트업을 위한 금융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하게 되었어 라고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내가 이외에도 그 외의 경험들을 하면서 내가 만약에 여기에 경험 하나를 썼다면 내가 갖고 있는 다른 경험들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 나는 이런 경험들을 해서 경험들을 선택했다면 이 부분은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은 결국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대상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 대상을 돕는 금융인이 되고 싶었어. 내가 왜 스타트업을 위한 기업 금융인이 되고 싶은지, 은퇴관리를 돕는 자산관리자가 되고 싶은지를 이 500자로만 풀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입행 후 어떻게 성장하겠다는 글자 수 남으면 풀어주시면 되고 아니면 안 써주셔도 돼요. 다음 입행 후 포부가 나오죠. 어떠한 하나은행에서 입행 후 어떤 목표로 성장하겠다. 나는 어떤 업무를 어떻게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여기에서 은퇴관리를 위한 WM이 되겠다고 했잖아요. 나는 하나은행에서 이걸로 성장할 건데 왜냐면은 이 은퇴관리 WM은 이 어떤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 우리 하나은행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 혹은 이게 이 직무가 은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 작성을 해주시고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내가 이런 거 배우고 이런 거 해서 배우겠다. 장기적으로는 목표에 어떻게 기여하겠다. 매뉴얼을 만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특수지점에서 무엇을 이뤄낸다든가 여러분만의 나만의 어떤 집을 만든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쭉 나열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글자 수가 남으면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결론은 1번하고 구분되게 3번을 작성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번에 만약에 내가 조금 많이 썼다면은 1번에 내가 여러 경험을 활용했다면 그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3번에는 내 경험 하나. 만약에 1번에 내 경험을 하나만 작성했다면 3번에는 경험 여러 개 이런 식으로 좀 차별돼 보이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시를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저는 빨리 만들어 드리려고 일부러 1번 거 그대로 갖고 와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된 소상공인 WM이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대요. 자, 1번에서는 교육 컨설턴트 얘기만 작성을 했는데 여기서는 전자제품 판매 얘기까지 조금 더 나오면 좋겠죠. 여러 개가. 이런 걸 하면서 이 업무를 했는데 가상자산 설계가 필요하고 이러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금융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라는 얘기가 여기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행원, 특히 소상공인 WM을 꿈꾸게 되었는데 내가 지원한 지역의 경우 만약에 여러분이 지역인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지역의 경우 이렇게 하고 있어서 소상공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라는 걸 작성해 주시면 되고 일반 지원자분들은 그냥 이에 내가 생각했을 때 소상공인에게 왜 자산관리가 중요한지를 한 번 더 언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인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소상공인 WM을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내가 왜 이 목표를 갖고 싶은지를 쭉 나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라고 해서 내 포부를 풀어내는 거죠. 특히 이러한 하나은행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소상공인 WM은 이 직무에 대해 설명을 해주죠. 기업과 개인금융의 중간에 서 있는 소상공인으로서 이렇게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WM에 대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일단 풀어줬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자격증도 따고 이런 것도 공부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 소상공인 WM으로서 자산관리, 저 이거 있는지도 몰라요. 임의로 넣은 거니까 여러분도 찾아서 넣어주시면 돼요. 이 센터에서 함께 하겠다. WM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일반 지원자와 지역 지원자를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일반적인 지원자분들 4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지역인재 지원자분들을 위한 4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지원자분들을 위한 4번 문항입니다. 본인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사례를 들어 기술하고 강점을 강화하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작성을 해달래요. 문항이 조금 면접 문항 같은데 이 면접 같은 문항을 심지어 천자로 풀어내라고 하니 참 머리가 아픕니다. 여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4번 문항이 직무마다 지원 그 전형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4번 문항을 유의 깊게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강점에는 내가 다른 지원자보다 잘할 수 있는 거 풀어주셔야 되고 약점은 나 보완하고 있어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발굴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먼저 차별화된 전문성과 핵심 역량을 발굴해야 되는데 어차피 경험 이렇게 쭉 정리를 하셨죠? 여기에서 내가 좀 공통적으로 많이 한 거를 찾아봐 주시면 돼요. 나는 항상 좀 영업왕이었어. 아니면 나는 회계 분석이나 이런 걸 되게 잘해. 아니면 내 세금에 대한 건 진짜 잘 알고 있다. 나 부동산 관련된 거 좀 많이 했어. 외환? 내가 이 부분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내가 입행해서 하게 될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잘 할 수 있는 강점을 하나 찾아봐 주세요. 공통적으로 많이 한 것들이 있다면 이거를 근거로 쓰기 좋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 항상 영업왕을 했었기 때문에 나 영업을 잘할 수 있어. 나 이런 자격증도 있고 디지털 앱도 만들었기 때문에 디지털 잘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찾아서 강점으로 다른 사람 대비 내가 이거는 좀 잘할 수 있어요 라는 걸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를 위해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내가 특히 예를 들어 내가 영업력이 뛰어나다고 했는데 와 내가 이 A 경험은 진짜 영업력 미쳤었거든 이러면 이거 메인 소재 하나랑 그 외에 BCD에서도 영업왕을 하긴 했었어 라는 거를 근거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점을 해줄 수 있는 카테고리들은 뭐가 있냐면은 영업과 금융, 디지털, 글로벌, 부동산, 기업, 뭐 세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이제 가장 아마 신경이 쓰이는 것 이것까지는 제가 우리 회원분들도 새로 작성해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새로 작성할 필요가 어떻게 보면 없는 게 그냥 여러분이 여태까지 잘한다고 작성해왔던 거 부분만 하면 끝날 수 있는 게 강점이기도 해요. 문제는 여러분이 가장 신경 쓰는 게 약점이실 텐데요. 여러분이 절대 쓰시면 안 되는 약점들이 뭐 영업 못해요. 사람 만나는 거 잘 못해. 이런 거 안 됩니다. 특히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 좀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영업 못해요. 사람 만나는 거 못해요 라고 하면 하나은행 입장에서는 뽑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뭐 쓸 수 있는 약점들에는 뭐 금융 현장 경험이 없다던가 뭐 자격증이 조금 부족하다던가 뭐 디지털이 어렵다던가 미래 행원에게 필요한 것들 중에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라고 풀어주시면 되는데 사실 제가 여기도 적어놨지만 약점이 말이 좋아 약점이지 사실 나 이것도 보완해서 이제 이 정도 수준 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못하는 걸 쓰시면 안 되고 내가 보완을 해가고 있고 내가 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온 것을 약점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면접에서 조금 안전하게 피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얘는 면접에서 공격이 들어오기 특히 1차에서 하나은행이 되게 꼬치꼬치 붙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면접을 생각해야 하는 질문이고요. 약점은 내 노력, 내가 어디까지 보완을 해왔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강점은 내가 이걸 어떻게 기여할지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강약점의 비율을 600자 대 400자 혹은 700자 대 300자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볼게요. 어떠한 행원이 되고자 강점을 쌓아왔어요. 행원 혹은 W 혹은 기금이는 어떠한 강점이 이러한 이유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강점 두 가지씩 한번 풀어줬죠. 여기에서 여러분이 경험 하나를 쓰면 그냥 여태까지 내가 잘한다라고 해놓은 거 복붙하시면 돼요. 네, 여러 개 쓰실 경우 다시 작성을 하셔야겠죠. 실제 내가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강점을 발휘해 성과를 이뤄냈어요. 내가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성과를 끌어냈습니다. 내가 내 역량을 어떻게 발휘했습니다. 라는 내용을 여기에 작성을 좀 상세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또 내가 어떻게 키워왔는지이기 때문에 이 경험에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이 경험도 했고 거기에다가 다른 경험도 해보고 우리 A 말고도 BCD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BCD도 하고 자격증도 하면서 강점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입행 후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들을 쭉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약점 부분인데 앞에서 내가 경험을 좀 상세하게 써서 600자, 700자 차지했으면은 약점은 좀 짧게 작성을 해볼게요. 반면 어떤 약점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일단 안전하게 나의 안전망을 깔아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강점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은행을 준비를 해오긴 했지만 내가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약점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 노력한 거 나와야 돼요. 이수도 하고 동아리 자격증도 하고 활동 참여를 해서 이거를 보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이 좋아 약점이지 이게 여러분이 노력하고 계신 걸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는 거를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면접관들이 이거 봤을 때 얘 이거 좀 걱정인데 싶었는데 이 4번 문항을 보고 아니네 라고 바로 안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로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예시 한번 살펴볼게요. 디지털을 강점으로 풀어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특히 회원분들이 디지털 소재 완성을 했을 거잖아요. 이렇게 갖고 오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추천하고 하기 전 데이터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을 했고요. 이외에도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런 것들을 이수하면서 금융을 배울 수 있었대요. 디지털 금융을 배울 수 있었대요.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입행 후에도 어떻게 쌓아가겠다라고 정리가 됐어요. 결국은 제가 기억하기에 이게 한 700자 내외가 됐었거든요. 여기가 한 300자 내외가 됐을 거고, 그래서 글자 수 강점을 좀 길게 이런 식으로 내가 해온 노력들을 길게 상세히 작성을 해주셔야 여러분이 조금 안전하게 강점을 좀 끌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시야로 넓혀가되 반면 이 중국어 역량은 함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행원에게 중국어가 썩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밑에 그 이유를 풀어주게 되는 거죠. 은행 손님의 국적이 다양해지는 지금 이게 쌓았지만은 이 중국인의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중국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풀어줘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이 뭐 진짜 은행 같은 곳에서 인턴을 하셨던 경험이 있다면 여기에 이렇게 작성해 주시는 것도 좋겠죠. 내가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해보니까 이제 행원한테는 중국어가 좀 필요하겠더라 이런 식으로 풀어주셔야 돼요. 결국은 여러분이 이게 어떤 걸 쓰셔도 좋아요. 내가 보완하고 있다는 걸 쓰시는 게 은행과 관련되어 있다면 뭐든 좋지만 관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다면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약점으로 잡은 게 행원에게 왜 필요한지 나의 경험을 기반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납득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경험을 기반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이에 부합한 인재가 되고자 내가 이런 거 하면서 글로벌 시야를 확장했대요. 금융하고 조금 연결 짓고 싶어서 중국의 경제 흐름이래요. 이런 거 혹시 어문 계열 지원자 분들은 이 소재 활용을 해주셔도 괜찮겠죠. 그래서 입행 후에도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강약점을 어떻게 잡느냐예요. 이 템플릿 사실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나는 강점을 뭐로 잡고 약점을 뭐로 잡지를 생각을 해봐 주시고, 이 모든 게 은행하고 여러분이 연결시키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 이건 안 될 것 같아 라고 쓰지 말고 얘를 어떻게든 좀 연결해 볼 수 있을까? 뭐 내가 심리학 공부를 했던 심리학도 차라리 약점으로 써서 내가 이런 것까지 갖고 있다고 강조를 하자 이런 식으로 보세요. 그래서 자산관리 할 거면은 이 심리 이런 것도 필요해서 내가 심리적인 부분도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풀어내도 되니까 어떻게든 은행과 직무와 연결 짓는 연습만 계속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지역 인재 전형 4번 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점을 이용하는 손님께 제공할 수 있는 종합금융 서비스는 뭐라고 생각하고 활용 가능한 본인의 역량에 대해 풀어달래요. 이게 지역 인재에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지역민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금융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역 인재 분들은 우리 지역의 특징을 먼저 쭉 작성을 해봐주세요. 저도 지방에 살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특징이 뭔지를 막 생각을 해봤어요. 대기업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 대기업이 들어와 있다, 관광지 중심이다, 농업 중심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 지역의 특징을 쭉 한번 정리를 해봐 주시고, 이 특징이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예를 들어 대기업이 많은 곳이라면은 뭐 직원들이 뭐 상여나 이런 거를 받는다는 다 비슷하기 때문에 소비 패턴이 계속 달라진다라는 공통점이 있고, 혹은 뭐 다 종사하기 때문에 그 딸린 하청 기업에 있는 직원들도 많다. 이런 식으로 특징들을 쭉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나은행이 이들을 위해 뭘 해줄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지역인재 행원이라면 이들을 위해 뭘 해줄 수 있을까도 같이 생각을 해주세요. 뭐 영업력이라든지 디지털 지역 관련 경험 여러분이 갖고 계시면서 외국어 온라인 홍보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바탕으로 하나은행에서 지역 그 고객들을 위해 그리고 내 고객들을 위해 뭘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역량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꼭 금융적으로 대출을 확장하자, 특화 상품을 확장하자 이런 것만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 금융 서비스 외적으로, 왜냐면 종합이잖아요. 종합이라는 게 금융과 비금융을 모두 합친 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 서비스 외적으로도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면 조금 좋아할 것 같다. 이런 거 작성해 주시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은행이 지역 중심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또 뭘 제공하고 있지? 이런 걸 한번 좀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템플릿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이 내가 이러한 서비스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 라는 것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템플릿 볼게요. 어떠한 하나은행에서 혹은 어떤 영업점에서 어떤 미래에 이러한 종합금융 서비스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 지역이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이 생각한 지역 특성을 더한 이유를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를 위해 하나은행은 크게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방안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하나로만 좀 구체적으로 작성하셔도 돼요. 이런 방향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정리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한 내용들을 풀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푸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는 나의 역량을 이렇게 이제 풀어주셔야 되는데 이러한 종합금융 서비스에 기여하는 일원이 되고자 나는 경험을 통해 역량을 쌓아왔습니다.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이러한 역량을 기여하겠다라고 풀어주셔야 돼요. 나는 이런 역량을 쌓아왔으니까 기여할게 혹은 어떤 경험을 통해 역량을 쌓아왔습니다. 두 가지씩 정리하시고 경험 당시 역량을 발휘해 무엇을 이뤄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당시 어떤 목표가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해왔습니다. 성과를 거뒀습니다. 라고 해서 그냥 빨리 복붙하고 싶으신 분들은 역량을 발휘했던 거를 그냥 작성하셔도 되고요. 내가 조금 공지를 작성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내가 이 역량 두세 가지를 어떻게 갖고 있고 어떻게 기여할 거다를 첫째, 둘째, 셋째 나눠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역량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이 팽은 어떻게 기여하겠다라고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경험 하나를 구체적으로 역량 하나를 구체적으로 써서 어떻게 기여하겠다를 쓰시고 간단하게 복붙하실지 아니면 역량 여러 개를 작성을 하시고 이 역량들을 각자 어떻게 기여할 건지 조금 공대로 작성하셔야 되고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사실 자기소개서 비중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높진 않고 면접용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빨리 필기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경험 하나 그냥 여기에 간단히 복붙해서 글자 수만 줄여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시 바로 볼게요. 지역 중심의 금융체계를 만들다. 수출입 금융으로 기업 금융을 강화하는 하나은행에서 지역 중심의 중소기업 금융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씩 나왔죠. 종합금융 서비스. 특히 내가 지원하는 이 지역의 경우 지역경제 대부분을 중소기업이 이뤄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꺼낸 이유가 언급이 되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안이래요. 첫째, 세무 및 상속 상담 창구를 꺼내보겠대요. 기업 고객은 어떠하기 때문이래요. 자산관리 체계화를 하겠대요. 이렇기 때문이래요. 특히 지원 지역은 대부분 제조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여나 이런 게 비슷해서 어떠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내 아이디어를 정리했어요. 저는 따로 소제목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글자 수가 부족하게 됐고 딱히 구분하지 않아도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서 그냥 두었어요. 여러분도 만약에 첫째, 둘째 이렇게 단락이 깔끔하게 구분이 되면 굳이 서제목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에 보탬이 되고자 가장 먼저 세무 전문성을 발휘해 이렇게 해놨고요. 고객 확보 역량으로 이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기업금융가로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정리가 되는데 이걸 보면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얘네와 내가 낸 아이디어와 나의 역량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 먼저 생각하고 역량을 꺼내시기보단 역량 먼저 정리하고 아이디어를 꺼내시는 게 여러분이 작성하기가 좀 쉬우실 거예요. 풀어내기가 쉽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역량들, 그러니까 일반 전형의 4번 문항 강점을 썼잖아요. 여러분도 여기서 강점을 찾아주시면 돼요. 아, 나한테 이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활용하자고 해야겠다라고 올려주시는 게 아마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종합금융 서비스를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량부터 자꾸 끌어오셔도 되고요. 뭐 넓은 범위로 중소기업 사장님들끼리 네트워크를 만들어주겠다, 새로운 센터를 만들겠다 이렇게 좀 크게 무언가 새로 만들어져야 하는 걸로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어떠한 창구를 만들자, 어떠한 서비스를 강화하자 정도 좀 좁은 의미의 영업점 범위의 서비스를 기획하셔도 돼요. 결국은 여러분이 얘네를 매칭시켜서 작성을 해주셔도 되고 기금 WM으로 나누면은 여러분이 이 사람이 이 직무에 대해서 깊게 생각했구나 라는 생각을 줄 수 있어서 좋긴 하지만 만약에 어려울 경우에는 굳이 기금 W 구분하지 않고 지역 인재가 어떤 걸 해야 하는지로 작성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1번부터 4번까지 좀 급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하나은행 자소서 분항이 이번에 좀 번거로운 이유는 글자 수가 많기 때문에도 있고 내 경험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분배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소개서 이번에 작성을 하실 때 웬만하면은 경험을 내가 이 경험은 1번 문항에 이 경험은 몇 번 문항에 써야지하고 좀 미리 배분하고 작성을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얼른 자기소개서 작성하시고 그냥 필기준비 어차피 하반기 때니까 필기준비부터 시작을 해주셔서 저희 면접 강의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